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같은 경우야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좋고 민주당도 뭐 여당이다 보니까 국회도만 장악하고 뭐 다 되고 있어가지고 야 완전히 진짜 명나라 황제처럼 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국민의힘을 통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겠죠. 지금 막 국민의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얘기만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고 진짜 막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냥 막 10꼰대 같은 인간들만 지금 드륵드륵 저게 막 가득 차고 있어가지고 지지율 17%짜리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해체하는 게 낫지. 아직도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들 그냥 뺏지만 달면 된다고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쥐뿔감신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면서 지들 그냥 그것만 챙기려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런 당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지금 저렇게나 강선우가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강선우는 뭐 사임했습니다만 저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 뭐 민주당이 바뀐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의 역학 구조가 바뀔 수가 있냐?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을 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지금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강선우의 사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강유정이야 튀어나와 가지고 강선우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했던 거 이거 대통령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요번 주에 분명히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도대체 10일 가까이 되는 시간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음 주로 왜 넘기려고 했겠어요? 요번 주에 발생하는 논란들, 그 논란들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뭔가 논란이 터지기를. 그리고 실제로 준비한 것들도 꽤 있었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가 일단 강선우의 욕설 논란. 이게 지금 뭐 문자도 있고 피해자들의 정신과 치료 기록도 있고 뭐 녹취까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요번 주에 목요일 날 금요일 정도에 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SBS가 실제로 보도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김병기, 현재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등등의 갑질 논란. 와이프의 이제 그 갑질 논란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금요일 날 뉴스토마토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될 예정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묶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선우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강선우 쉴드 쳐 주려고 했다가 강선우조차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가지고 낙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논란도 또한 마찬가지로 묻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계산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이가 우위를 차지하고 앞으로 당에 대한 장악력도 엄청나게 높아지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재명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정청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청래 같은 경우는 강선우에 대한 논란에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반응도 똑같이 자기의 야망을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청래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었습니까? 강선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옹호를 했었어요. 7월 15일 때도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곧 장관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한창 논란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도 따뜻한 엄마다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저 얘기가 누구의 얘기랑 똑같아요. 현재 지금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두 인간. 바로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랑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 대표. 요 두 명의 입장과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겠죠. 아니 정리가 되는 거겠죠. 박찬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선우 논란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었어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강선우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워했습니다. 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 통틀어서 전부 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싶어해요. 목표가 뭐니까 헌법 개정해가지고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은 대통령 못하면 깜빵 갑니다. 근데 정청래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 했으니까 5년 하고 내려와. 다음은 나야. 이 생각인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역학구조에 따라 가지고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껄끄러운 수준을 넘어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야의 전부 다 존경을 받고 싶어 하니까 강선우 진작에 쳐내고 싶었던 것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강선우 날아가면 그 다음은 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질을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진석 같은 애들이 튀어나가서 헛소리 했었던 것인데 잠깐만 보면은 문진석이 이번에 또 이러더라고요. 보좌관 갑질 의혹 옹호한 적이 없대. 미친 건 아닙니까? 지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라 가지고 공과 어떤 그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럼 무슨 뭐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해달라 하고 변기를 고쳐달라고 막 욕을 갖다 10분에 한 번씩 보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거 무시하고 커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개딸들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극단 세력을 등이 입어야 되는 정청래 같은 애들이나 민주당 애들은 저 얘기를 갖다 쉴드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선호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김병기 또한 마찬가지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으니 끝까지 이거를 갖다가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강선호가 낙마를 했어요. 이 이후에 그러면 정청래랑 박찬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강선호 낙마했으니까 강선호 쉴드 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강선호 낙마에 대해서도 정청래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박찬대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박찬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재명의 명을 바꿔서 발판을 만들어줬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찬대가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된다. 강선호가 이제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분 만에 17분이란 것은 사실상 그냥 바로 직후 아니겠습니까? 박찬대가 글을 올린 직후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강선호가 어떻게 했어요?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내려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찬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랑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리고 또 당대표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강선호 쉴드 치겠다라고 하는데 당대표로 하겠다는 인간이 얘네들의 정면으로 맞서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예 사퇴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김병기 사퇴하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배짱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박찬대가 어떻기 때문에 뒤에 이재명의 의지가 있었고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멋모르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개떡 같은 소리인 것이고요. 이미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무보고서 이거를 10일 정도로 얘기했던 거 여기서부터 이재명의 뜻은 다 관철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코딱지 파주는 박찬대 같은 경우는 따로 전화 안 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뭐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라고 박찬대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찬대가 글을 쓰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강선호도 자진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박찬대만 튀어나와가지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말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대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주특기 아닙니까? 대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그 반대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명심은 박찬대한테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강선을 낙마시키기를 바랐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얘기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봐도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1시간 전에 23일 오후 2시 반에 강훈식에게 일단 먼저 강선우가 사퇴 의사를 전했대요. 그러면 강훈식한테 사퇴 의사를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박찬대가 갑자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거거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까? 강훈식이가 박찬대한테 알려줬겠죠. 강선우 이제 자진 사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겠지.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도 마찬가지로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만약에 박찬대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까지 글을 써놨는데 이 강선우랑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강선우가 끝까지 버텨.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난리가 나고 찬도 난리가 나고 다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 경망스러운 짓을 갖다가 박찬대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이재명이가 다 이거를 컨트롤했다라고 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한데 이재명의 뜻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강선우를 쉴드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정청래라는 겁니다. 정청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진 사퇴하고 난 뒤에도 뭐라고 합니까? 동지라는 것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인간 강선우는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사실상 뭐겠어요? 강선우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갖다가 끝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아예 대놓고 이재명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기자들도 지금 기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이재명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박찬대가 글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와중인데 국민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와중인데 정청래가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 오면 같이 맞아야지. 두들겨 맞으면 같이 두들겨 맞아야지.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는 같이 져야지. 이렇게 글을 쓴다? 이거는 이재명한테 지금 반기를 들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8월 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어떻게 될지. 이재명을 잡는 사람은 이재명 같은 또라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 같은 범인으로는 안 됩니다. 또라이가 등장을 해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또라이가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가 될 것이다. 저는 99.99% 확신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